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오늘은요, 지난주에 종영한 드라마 빅마우스에 대해서 유형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봤을 때 이종석 씨는 사회 오날개 그리고 자기보존인 것 같고요. 유나 씨의 캐릭터는 인류형의 이날개 그리고 자기보존인 것 같아요. 제가 찍었던 영유형 시리즈 중에서 사유형은 자기보존이 영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강영욱 씨와 아이유 씨를 대표인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종석 씨도 굉장히 사유형 같지 않은 느낌이 많이 드는 영유형의 사유형이더라고요. 그리고 빅마우스 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맡았던 박창호라는 역할도 딱 그런 사회 오날개 자기 보존으로 보여서 캐릭터와 배우가 딱 역할이 잘 매치되는 그런 드라마로 보여졌어요. 왜 이 박창호라는 캐릭터가 사회 오날개 자기 보존으로 보였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종석 씨가 되게 집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드라마를 몰아서 보고 집 밖으로 안 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드라마를 봤고 그것 때문에 출연할 드라마를 초이스를 굉장히 잘한다고 유명하죠. 사유형과 오형이 둘 다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들을 즐기는 편인데 그러면서 어떤 작품을 초이스하는 그런 분석력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삼시세끼에 이종석 씨가 등장했던 부분을 본 적이 있는데 윤균상 씨랑 전에 피노키오라는 작품을 찍은 인연으로 계속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윤균상 씨가 나온 장면에서 이종석 씨가 종종 이렇게 딱 끌어안고 딱 붙어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가수명이구나. 사유형 같았는데 사유형이 맞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유형인데 자기보존의 경우는 다른 본능에 비해서 이렇게 감정 기복이 덜 드러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자기가 맡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그리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런 것들이 드라마에서도 드러나죠. 그래서 이종석 씨가 원하는 건 사실 그런 야망이라든가 빅마우스가 돼서 어떤 지위를 얻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자기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꿈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좌절을 하고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머령이라면 어떻게든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고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할 것 같은데 이제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무모하게 죽을 방법을 찾잖아요. 그때 정말 거기에서 주먹으로 가장 세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과 어떤 연쇄살인범을 공격해서 오히려 다른 재소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다. 뭐 그런 말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이제 사형들이 굉장히 섬세하지만 약하지 않은 게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시도하는 그런 모습에서 가슴이구나 또 거기서 한 번 더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내가 빅마우스가 돼야만 내 와이프도 살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부터 빙의가 된 것처럼 연기를 하죠. 그런 모습에서도 가슴형적이고 사유형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죠. 그런데 굉장히 오날개를 많이 쓰는 느낌이었어요. 자기보존이어서 감정을 좀 절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옆에 오날개를 써서 또 분석적이고 지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것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오유형이었다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이종석 씨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종석 씨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굉장히 순정 만화 같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유나 씨가 아프거나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도 머리를 쓰다듬거나 안아줄 때도 굉장히 섬세하게 터치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졌죠. 그래서 사유형과 오유형의 그 느낌이 둘 다 있지만 본체는 사유형이구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치밀한 계획을 하지만 감정으로 아주 이렇게 차분하게 내뱉는 그런 장면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고미호 역할을 보면 인류형의 자기보존으로 보였는데 일단은 금전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것들이 보이죠. 사실 뭐 그렇게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그러면 뭐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똑순이처럼 자기 일을 굉장히 야무지게 해내는 부분 그런 것도 있었고요. 주요 감정이 분노였죠. 그리고 굉장히 당당하고 행동력이 있고 겁이 없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사능에 노출이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도 해서 안타깝긴 한데요. 정의감 있고 일당백인 부분 그리고 타인을 돕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졌죠. 처음 이종석 씨가 이제 감옥에 가는 장면에서도 우리 두 사람 믿고 버텨 그러면서 굉장히 강단 있게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요.
이런 강인한 모습과 또 자기 신체적인 힘을 믿는 그런 것도 느껴졌던 게, 그렇게 암 말기인데도 이렇게 좀 아픈데도 그렇게 오늘은 마셔야지 이러면 또 술을 마시고 그런 것들 보면은 장영의 그런 약하지 않은 모습들, 그런 것도 볼 수 있었죠. 남편에게도 당신이 선하고 정의로운 빅마우스였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 고묘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일령들은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남편에게 저 사람은 이제 끊어내라라든가 뭐 이 일은 어떻게 틀어라든가 그런 명령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주연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두드러졌던 인물이 둘이 있죠. 최도화 시장과 공지훈. 최도화 시장을 또 보면 삼류형의 사회적 본능 드라마에 악역으로 많이 등장하는 캐릭터죠. 정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본능을 많이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상황 판단을 잘하고 거짓 눈물도 잘 흘리고 좋은 사람인 척, 진심인 척, 그런 걸 잘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중시하는 그런 야망 있는 인물이었죠. 삼류형들이 많이 하는 그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의 모습이 딱 보여요. 사실은 복수를 위해서 일을 시작했던 거잖아요. 근데 복수를 하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지위가 올라가고 명예가 올라가면서 그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TV 토론하는 장면에서 자신의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던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눈빛이 흔들리는 장면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결국 자신의 욕망을 선택한 건, 삼룡은 실패를 회피하고 무능력함을 두려워하거든요. 인간이 나빠지는 건 결국 자신이 정말 피하고 싶어하고 두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선이 아닌 악을 쫓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악을 처단하고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야망을 놓지 못한 그런 캐릭터로 볼 수 있고요. 공지훈이라는 역할은 틀의 팔날개죠. 일이 안 풀릴 때 굉장히 무언가를 던지고 부수고 깨트리고 화를 내는데 그 무섭지가 않죠. 그러니까 칠룡들은 아이 같아서 투정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유연함이 정말 두드러졌죠. 그래서 적이라도 나랑 뜻이 맞으면 바로 한 배를 탈 수 있는 그런 캐릭터고, 이제 유산 상속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박창호를 나몰라라 하다가 자기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가서 막 잘못했어, 사과할게, 양말 벗고 입에 단내 나도록 너를 도와줄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되게 비열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칠룡들이 그런 얘기하면 정말 애 같아서 참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마지막에 약간 선악을 가르듯이 누가 처벌을 받고 누가 잘 되는지에 대한 장면이 아주 짧게 나올 때 공지훈은 그래도 어떤 혜택을 받는 것으로 끝났거든요. 그렇게 볼 때 좀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라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너무 짜임새 있게 정말 재미있게 드라마가 유지가 됐었는데 마지막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혈액 샘플 모은 것도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 않고, 강 회장의 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고, 이게 시즌2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어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뭔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최도화 시장도 내가 피해 입고 당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또 나쁘게 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사실 박창호도 공정하게 법으로 싸워서 이기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졌고, 그 과정에서 그런 최도화 시장에게 투표하는 국민에 대한 실망들, 그리고 박창호도 결국 내 와이프가 그런 방식으로 죽었는데 그걸 그대로 갚아주는 그런 좋지 못한 납의 법칙을 쓰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 드라마가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요. 좀 작가가 좀 인간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고 오형이 아닐까라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마무리가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고요. 드라마를 통해서 좀 많은 생각을 또 했던 캐릭터가 이제 박수정이거든요. 그 인물이 교도소에서 정말 혐오감이 들게 하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소장이 아닌 어떤 재소자로서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처절하게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그걸 봤을 때 정말 너무 불쌍하다, 가엾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이래서 신이 인간이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하고 싶겠구나,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악인의 역할을 하죠. 그러다가 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한 인물에 대해서 감정이 이렇게 막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굉장히 재미있게 16주 동안 이렇게 드라마를 봤는데요. 이렇게 참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나왔고, 그 사람들의 사연들이 참 절실했고, 그래서 참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고요. 제가 드라마를 안 보다가 요새 보는 드라마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장면이 나와서 속이 쓰리기도 했네요.
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저희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우리 만나도록 해요. 안녕.